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지역도서관의 장서개발입니다. 주제 자체는 그냥 단순한 주제 같은데 장서개발 얘기를 하자고 화두를 꺼낸 것은 아니고 장서개발의 과정과 장서개발의 의미를 통해서 어떻게 도서관이 그 장서개발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도서관의 진정한 역할과 기능을 한번 되새겨 볼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꺼내봤습니다. 이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볼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사례를 얘기할 텐데, 물론 장서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사례가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를 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제가 대학 도서관에 있을 때, 관장, 부관장 할 때 제가 사서 선생님들에게 해줬던 가장 큰,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변화 얘기인데, 사서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서관 조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직 개칭 구조를 바꿨다기보다 업무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정리 업무, 열람 업무, 수소 업무 이렇게 나눠졌던 것을 그냥 전부 열람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로 나눠서 두 과장님을 과장님으로 쓰고 직원들을 전부 배치한 다음에 전부 열람실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열람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은 한두 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자료 비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대부분 한 명이 일합니다. 넓은 공간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열람실 공간을 좀 일부 이렇게 서가 공간을 좀 할애해서 사서 선생님들이 머무는 공간을 만들고 정리, 열람 업무를 거의 통합하고 수소 업무는 최소수로 인원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점심시간 때는 교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항상 심지어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업무를 그런 기능적 조정이 아니라 전부 부여했습니다. 책을 선정하고 구입하고 정리하고 배열하고 열람 관리하는 것까지 다 맡겼습니다. 물론 구입하라고 해서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하라는 것이 예산을 이제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장서를 개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을 전부 나눠줬습니다. 각 사서 선생님마다 일정한 예산을 주고 과장한테도 예산을 주고 관장도 예산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이 자기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과장한테 부탁하고 과장은 자기 과외 예산이 다 쓰여지면 관장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좀 활발한 사서 선생님은 더 많은 책을 살 수 있게끔, 그렇지 않은 선생님은 자기 예산을 그나마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서 업무가. 근데 이것이 가능하냐? 물론 예전 같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업무의 소위 말하는 효율성이라든가 놓고 따졌을 때는 한 가지 일을 계속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은 도구적 도움이 많습니다. 정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근이 가능한, 참조가 가능한 시스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니? 그러면 사서 선생님과 이용자가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서에게 통해서 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문 사서가 한 명 존재하는 것이 그 사서를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받는 거겠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원퍼스널 라이브러리의 기본입니다. 자, 이 얘기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전에 제 대학 후배가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도서관 관장을 할 때 얘기했어요. 그때 그 후배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지역이 대학로라 연극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극단들이 참 많은데 그네들의 연극 포스터를 수집하면 이 지역의 역사와 그 문화를 잘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거의 불가능하다. 하소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역 도서관이, 물론 문화예술 도서관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포스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할까? 물론 저도 직접 해본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고 좀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일단 도서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제가 많이 극단을 운영하고 극단 책임자라면 우리 극단에서 어떤 연극을 하나 올릴 때 그 연극에 많은 관객이 와주길 기대할 것이고, 그 관객들이 좀 호응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들에게 홍보하는 거겠죠.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했을 것이고, 포스터에 상당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이용자,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접근점인데 어디다 그 포스터를 붙일까요? 그 포스터를 붙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못하지 않습니까? 또 즉 상대편이 안 된다면 못 붙이는 건데,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붙이겠죠. 제가 볼 때 문화예술 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 스스로가 도서관에 찾아가서 포스터를 붙여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문화예술 관련 도서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그런 실태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뭔가 포스터를 붙여가면 이건 소위 말하는 잡상인 거죠. 도서관 출입 자체도 좀 삼가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못 붙이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아무거나 막 자기 개인 욕심을 내서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관련 도서관에 문화예술 관련 행사가 열리는 것을 도서관을 통해서 알리고, 그때 포스터를 붙이면 그 포스터는 아카이빙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인력을 투입해서 그걸 수집하려고 하니 힘들겠죠. 지역민과도 잘 소통해야지만 그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좀 고무시키는 그런 일을 해줌으로써 충분히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도서관의 책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서는 도서관에 많은 책을 사다 놓고 그 책들이 이용자를 통해서 읽혀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사서는 걱정이죠. 아니, 내가 무슨 책을 사야지? 내가 산 책을 저 사람들이 읽을까? 책이 100개 나왔으면 내가 한 100개 사면 되지. 근데 책이 10,000개 나왔을 때 100개, 1000개뿐이 못 산다면 어떻게 선별하지? 많은 걸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들이고 직접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은 이용자들이 사달라는 책을 사주면 되겠죠. 근데 그 이용자가 진정 이용자냐, 아니 그냥 단순한 불특정 다수냐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부지런하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책을 사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책들만 모일 거라고 봅니다. 제 아는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은퇴 후에 동네 도서관을 찾아보고는 요즘 도서관 참 좋아졌더라, 시설도 좋고 진짜 잘 돼 있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묻더군요. 도대체 도서관 책을 어떻게 사지? 그분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없는데 도서관은 책이 넘쳐나서 해마다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분은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런 불특정 다수들이 사달라는 사람들이 사주는 책들이 얼마만큼 뭐랄까요, 범주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놓고 본다면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서 개발 정책을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도서관은 이러이러한 장서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갖고 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장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를 공유를 하면 이용자들이 아무리 불특정 다수라 하더라도 그걸 인지하는 순간 주문하는 책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이용자 한 명에서 이런 책 주문합니다
뭐 희망도 써놓든 가고 나면 나중에 사전에 뭐, 이런 책은 사드릴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언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이용이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들마다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서 선생님 귀찮으면 그냥 사달라는 책 무조건 다 사주고 보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막 비판하겠죠. 보지도 않는 책을 사놨다고. 그리고 책임감 없이 또 자유롭겠죠. 조금 생각해 봤다면, 우린 장사개발 정책이 이러합니다라고 공개했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사람 눈에 띈다면, 그걸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 책 저 책 막 사달라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사서가 선정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겠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를 활용합니다. 지역의 커뮤니티, 소위 동호회 같은 것들이겠죠.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에서 거의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룹화 시켜줌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책들을 주문할 수 있는 채널을, 창구를 열어주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협의가 운영위원회나 장사개발위원회 등을 통해서 한번 검증이 되어지고 해서 구입하는 절차를 갖는다면 뭐 순서가 어찌되었든 그것이 사후에 승인하는 작업이 되었든 사전에 검증하는 작업이 되었든 큰 절차적인 문제인 것이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다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방향성 있는 장소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런 책들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의 통계를 만들고 그 통계를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비판하고 피드백 통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든가 방향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그 커뮤니티가 우리가 선정한 책들이 많이 읽히지 않았어 했을 경우에는 지역민을 향해서 홍보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활동을 좀 더 확장하거나 알리는 작업을 도서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다면 이제 그 팀에게 주어진 예산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밸런싱을 사서 선생님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서 선생님의 역할은 책이 필요한 사람이 이 책 좋아 라고 자기가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책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정 작업, 그들의 주문 작업들을 밸런싱해서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그들이 필요한 책들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놓고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서 개발을 통해서, 장서 개발은 도서관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고 이용자들 또한 도서관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책들을 읽고 싶어서 오는 것이고 안심하고 읽기 위해서는 저 책이 어딘가에 하나의 필터가 되었다는 이 필터가 그 검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우리 이용자 중에 누군가가 거기에 감수를 했고 관여를 했고 선정을 했고 그것이 협의되어지고 선정되어졌다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그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절차적인 것을 무시했다기보다 간과하고 도서관은 군림하는 곳이고 사서는 그걸 집행해주는 사람이고 이용자는 그냥 말없이 따라야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눈치 빠른 이용자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민원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한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서 개발을 얘기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도서관이 왜 존재하는지와 도서관은 관리자가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자와 이용자가 더불어 만들어가는 공간이고 사서는 그 속에서 그들의 갖고 있는 그들의 꿈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잘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전문성을 담보로.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얘기하자면 이제 시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필요한 책은 제때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서가에 책이 꽂혀 있어도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 책을 이미 읽었다면
이 책은 읽히지 않는 책이 되는 것이죠.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런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았네 해서 이 책은 우리 지역과는 무관한 책이고 우리 지역민은 관심 없는 책이야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그 책을 읽지 않았던 이유를 조사해보면 읽은 사람은 많은데 다른 채널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뭐지? 그럼 필요할 때 그 책이 거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은 그것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메커니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서관에 어떤 책이 들어온지를 매일 방문하는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어쩌다 찾아온 사람에게는 신간 코너에서도 이미 사라진 책은 뒤져야 하는데 책 이름도 정확히 모르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큐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입하고 우리가 수집한 책들이 어떻게 배열되어지고 어떻게 이용자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분류 체계로는 이용자가 그만한 어떤 역량을 갖고 그만한 도서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접근하면 내가 필요한 책은 어디에쯤 있을 거야. 근데 그나마도 문학류에 가면 이 문학은 세분화되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분화할 수 있을까가 이 일이 사서 당신이 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그런 집단들을 설계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네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서관 프렌즈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프렌즈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만들어서 형식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룹이 되어야 한다. 그네들이 도서관 장서 개발에도 참여하고 책들을 어떻게 재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작업을 하고 그런 목록들을 공개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전광판에다가 우리 도서관에서 많이 읽히는 책들 목록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또는 사서선들을 선정해서 추천해주는 책들도 보여주고 그런 그룹들이 추천하는 책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도서관에 가장 취약한 게 뭐지? 자기 홍보라는 거죠. 아니 지역의 홍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문화예술 관련된 일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이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알 수 있다면 도서관의 이용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도서관은 그런 문화적 자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약할 수 있는 괜찮은 기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얘기는 공공도서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모든 조직들도 마찬가지로 그 조직에서 자기들이 뭐 기업의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업 문화, 그들의 어떻게 예술, 그들의 어떻게 자기 성장, 자기 발전을 위한 그런 가치적 행동들을 하기 위한 자원들을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는가. 그런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그 소속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꿈꿀 수 있다면 아니 사서가 그런 일을 꿈꿔야 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의 장서 개발을 통해서 도서관이 이런 곳이라고 이렇게 대하는구나. 사사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